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겸임교수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그리고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 이런 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앉아서는 논문 쓰고 일하고 연구해야 돼서 못하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더 좋아요. 앉아 있으면 5분도 못 하는데 걸어 다니면서 하면 10분 이상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업무를 많이 해서 이게 체화됐기 때문에 뭐 책보고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조문이든 판례든 업무든 다 많이 하는 업무라 가지고 다 생각이 나고요. 민사와 형사를 두루두루 논문도 많이 쓰고, 특히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서울시립대 법학 박사학위 연고대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이제 고대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 진학하러 서울시립대 갔을 때 교수님들이 다 연구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하신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왜 우리 학교 하냐고 통계를 한번 보라고. 우리 학교는 105년 동안 박사학위 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거의 막 5년에 한 명씩 주고 이럽니다. 거의 시립대는 등록금이 싸서 판검사님들이나 변호사 전문인들도 되게 많이 와요. 되게 많은데 거의 예비심사도 올려주지도 않아요. 웬만하게 학술지에 많이 써갖고 유명하고 잘 써야지 그 정도 예비 정도로 올려줄 정도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믿으셔도 돼요. 이제 그래서 뭐 잘 쓰겠나 이래 하지만 진짜 제가 잘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저는 뭐 술 먹는다든지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지도 않아요. 취미라고는 거의 없고 계속 연구하고 일하는데, 이 고소장에 몇 년 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아이고 저기 어디 뭐 데모 하나 본대요. 시끄러운데 어디로 가야 되나. 검경 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고소장 경찰 수사관님들이 일이 많으셔 가지고 고소장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고소장을 네, 지금 대법원 가는 길인데, 대법원 대회의실에 학회 참가하러 가는데요. 이게 고소장을 그래서 정치하게 잘 써야 돼요. 잘못하면 무고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뭐 대충 심파조를 써갖고는 택도 없어요. 모든 죄는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가지고 죄와 형벌을 규정해 놨는데, 형법하고 특별법에 있는데, 특히 도이치 시프라이, 독일어로 타츠베시탄트라고 하는데, 이게 구성욕구 내각성인데, 이것이 만약에 사기죄다. 사기죄는 전문의 형법에 이 기망 중에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이게 적극적 사수를 썼든지 소극적, 묵시적 많아요. 뭐 강남 같은데 뭐 우리나라 뭐 건물을 지으려면 뭐 에코티를 20% 정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자본이 없으면 이렇게 뭐 대부업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돈 장사하는 데도 많고요. 그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자 잘 주다가 나중에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때 차용증을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고, 대여원 사기, 뭐 투자금 사기, 그리고 용도 사기 엄청 많아요. 수백 가지가 넘는데, 기망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판례마다 다 다르는데 내 사안하고 잘 녹여서 써야 돼요. 그냥. 그리고 경찰분들도 되게 똑똑하긴 한데, 경찰의 제일 순경시험도 막 스카이대 출신의 막 경쟁률 되게 센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똑똑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깊이 차이가, 실무하고 이게 이론이
천차만별이 공부는 끝도 없어요. 저는 오시트 중반까지 지원도 공부하는데 아직도 학회든 어디에서 논문을 쓰면 잘 썼다고 하지만 항상 책도 쓰고 하지만 부족하다 생각하고 항상 공부하거든요. 근데 20대나 30대 그분들이 이제 경력이 짧으면 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사관님들, 검찰관님들이 그리고 판사마다 이 좋아하는 포인트라든지 그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일을 많이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주위에 경찰 뭐 서장 출신이나 경찰관 선후배나 형님들한테 많이 듣기도 하죠. 그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막 쓰는 거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용어들이나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 정치하게 쓰주면 정보도 사기죄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막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봐갖고 나 걔 처벌해갖고 돈 좀 받아줘 이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못합니다. 그리고 양도 막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어 던지고 이란다더라고요. 내용에 녹이 돼. 처음에 이제 고소장을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많이 쓰면 어차피 피고 소인이 열람할 수 있걸랑요. 인적사항에는 증거나 이런 건 지우지만 보기 때 얘가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알아요. 고소장 간단히 쓰고 나중에 보충 서면으로 디테일하게 잘 써야 돼요. 보충 서면은 냈는지도 모르고 열람도 안 하걸랑요. 우리가 민사사건처럼 사건 기록에 뭐 얘가 뭐 내고 이런 게 없걸랑요. 그런 그 작전도 있고 또 고소장에 잘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증거도 적재적소에 언제 내 고소인 진술할 때 발대 아니면 대질신문에 낼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탁 파악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내면 안 돼요. 다 내버리면 그 나중에 낼 게 없고 어차피 상대방 다 반박하거든요. 사기꾼들은 다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주로 민사든 형사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돕걸랑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에 많아요. 근데 피고소인도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 있게 그런 사람들 잘 도와줘요. 그 빠져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게 다 구성요건 관련되는 거예요. 또 제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그리고 대학원에서도 그 교수잖아요. 이게 공인중개사 분들도 교육하고 그러는데 이 전세 사기 이거 관련해 갖고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전세 사기 이것도 사기죄를 고소도 당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것도 뭐든지 그 구성요건 해당성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고소인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피고소인 조사할 때도 그렇고 수사관님이든 검사님이든 그 형법이나 특별법에 범죄 있잖아요. 그게 성립하게 만들려면 구성요건에 해당성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맞추면서 질문을 하고 받아 적걸랑요. 우리가 막 말 많이 한다고 조사 받을 때 그거 다 적어주지도 않아요. 그거를 뭐 속기로 하는 게 아니걸랑요. 생각해갖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장 찍을 때 도장을 가져가면 더 편해요. 지장 찍으면 일일이 해야 되는데 도장 주면 그 수사관이 금방 팍팍팍 찍걸랑요. 간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고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고 대충 내가 쓰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걸랑요. 핵심 같은 거 그런 거를 잘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정치인들처럼 막 하루 온종일 걸리게 검토를 한다든지 이러면 화내겠죠. 미온털 바뀔 수도 있으니까 30분 정도라도 이렇게 자세히 내라도 자세히 보고 정말 정치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다 이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혐의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증거재판주의인데 증거가 불충분히 이렇게 많이 나가요. 혐의가 있어도. 그래서 증거 같은 걸 보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무혐의 받았다 그러면 옛날에야 뭐 경찰서에서 수사 대충 해가지고 그 보낼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법원이네. 저기 지금 저가 가는 거예요. 저 대회의실이 16층에 있고요. 저기 뭐 대법관님, 부장판사님, 우리나라 교수들도 다 옵니다. 그리고 저기는 법원행정처인데 법원행정처 저기는 만약에 3차 3심을
상고를 하면 뭐 전국의 모든 재판에서 대법원으로 오는 게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 저기 1층 올라가면 몸수색 샥샥샥 다 하고, 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에도 가봤는데 그 진짜 밀착해 가지고 거의 완전 몸을 다 더듬어요. 근데 여기 대법원은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이렇게 흉기가 없는지 다 검사하고 하는데, 저가 이제 그 대검찰청이고요. 저가 고등검찰청하고 중앙지방검찰청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혐의 나오면 내가 무혐의 받은 그 경찰서 있잖아요. 경제팀에 가가지고 이제 사기죄는 경제팀이걸랑요. 내가 불성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러 왔다. 이게 검찰 항고 같은 경우에는 30일, 재정 신청은 10일 이런 기간이 있는데 입법의 불비로 아직 며칠 내에 하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돼도 되는데 적어도 그래도 한 달 내에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유로 무혐의 냈는데 나중에 하면 자료도 없는데 그거 해주겠어요? 어렵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세상에는 사기 당하면 그게 남녀 사이다 그러면 일부러 막 성추행이니 맞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주려고 꽃뱀 들려. 세상에는 많이 가면 나중에 무혐의되면 무고죄로 고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면 경찰서에 가면 담당 경찰서님 있잖아요. 그리고 팀장도 있고, 나 너무 억울해서 불성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내요. 쓰는 거 있어요. 그러면 껍데기도 써야 되고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유 써도 되고요. 그거 하고 서류하고 해가지고 같이 검찰청에 보내줘요. 그럼 검찰청에서 이거 보고 수사 제기 명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신청하는데 똑같이 고소장 수준으로 쓰면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그거를 잘 써야 하고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검찰에서 했는데도 또 무혐의 났어. 그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물론 민사는 형사하던 초일불산입이라고 오늘은 기사는 안 해요. 그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검찰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검찰, 고등검찰 위에 상급에. 근데 무조건 민사든 형사든 상급에서 모르잖아요. 먼저 검찰 항고장 이걸 내는 거는 원지청에다 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민사 형사다, 내가 1심에서 2심 억울해 가지고 항소를 한다. 항소도 2심은 모르고 있잖아요. 1심 했던 데다가 내면 얘들이 2심으로 보내요. 그러면 2심에서 내가 불복해갖고 3심으로 보내려고 하면 또 2심에다 보내면 요 대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건 번호 부여한 다음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나 그래 2심에서 받았으니까 너 억울한 거 얘기해봐. 20일 내에 내야 돼요. 이거 20일 잘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도 또 위에 상급 검찰에서 받는데 안 해.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제 판사님이 보시는 재정 신청할 수도, 이거는 10일, 기간이 10일이에요. 근데 재판은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치하게 이 검찰청에 쓰는 것, 수사기관에 쓰는 것, 판사님한테 쓰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도 달라요. 대충 써갖고는 택도 없고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정말 정치하게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간이 내가 민사 같은 경우에는 선고날 원고든 피고도 안 가도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 정보를 원고나 피고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기 기간은 판결 정보를 송달받고 2주 내에 14일 내면 하면 돼요. 오늘은 기사는 안 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기사 내갖고요. 근데 형사는 달라요. 형사는 내가 판사님 앞에서 선고를 받잖아요. 내가 듣잖아요. 판결문 따로 안 보내줘요. 내가 선고받고 나와가지고 구속 안 된 상태라면 판결 정보 보내 신청을 해야 돼요. 발급 인지 내고. 그리고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거 열람 제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월요일인데 만약에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항소장을 내야 돼요. 그러면 2심도 마찬가지예요. 2심도 일주일 내에, 왜냐하면 내가 판사님 앞에 듣잖아요. 판결 정보는 안 보내주고 그때부터 기산해갖고 일주일이에요. 초일 불산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늘 화요일날 선고 받았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야 돼요. 이것도 검사도 항소나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일 내에 하거든요. 그리고 구형했는 거에 반이 이하가 나오면 자동으로 그 항소나 상고하기 때문에 바로 이래 하지 말고 마지막 날 딱 봐갖고 저녁 6시 조금 다 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는 게 좋아요. 물론 밤에 그 당직실에 내도 되는데, 당직실에 내면 내는 것보다는 한 6시쯤에 검찰청 직원들도 퇴근하기 때문에 그때 딱 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다 대충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정도를 하고 또 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 들어가야 돼 갖고.